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가 올해 재난대응 안전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불교의 발상지 인도의 한 불교 사원에 자리한 2200여 년 된 불탑이 장기간 폭우로 인해 붕괴됐습니다. 조계사에서 아름다운 가을 야경을 배경으로 음악이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가 펼쳐졌습니다. 캠퍼스 포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이 새롭게 문을 열어 미래 인재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시니어 슈퍼스타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감춰둔 끼와 재능을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가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마곡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최근 개관한 성모박물관의 유물 관리, 보존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재난 대응 훈련 현장을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 진압 차량과 구급차가 사찰 내부로 신속히 진입합니다. 진입로 통제에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가 어제 오후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소방당국과 합동훈련을 통해 자위소방대 초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산불 발생 시 초기 진압 활동과 인명피해 요령에 중점을 뒀습니다. 공주시 전역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마곡사는 문화재 사고에 대비해 17개 기관과 200여 명이 참여하는 현장 종합훈련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금일 훈련은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한 문화재 시설 피해를 가상한 문화재청, 충청남도 공주시 또 유관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훈련이 되겠습니다. 본 훈련으로 인해서 문화재 시설의 도난 사고에 대응하고 사고 후 수습 과정을 훈련하는 그 훈련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곡사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자연과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보존하기 위해서 훈련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곡사는 감지은니 묘법 연화경과 석가모니 괴불탱, 세종대왕 등 다양한 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소실이 없도록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마곡사는 실제 상황 연출을 통해 문화재를 안전하게 옮기는 훈련도 진행해 보물 보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마곡사는 산불 발생 가정하에 치러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세계유산 보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다짐했습니다. 공주 마곡사에서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원주 치악산 자락에 있는 천태종 성문사에서도 재난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성문사 유치원에서 시작된 불이 성문사와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가정해 실시된 훈련에는 원주 소방서와 원주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유치원 원아와 교사를 신속히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화재 확산에 따라 성문사 대불보전 안에 있는 문화재인 불상을 옮기는 훈련과 함께 산불 진화와 고립자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불교의 발상지 인도의 한 사원에 자리한 2200년 전 조성된 불탑이 폭우 속에서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 불탑은 인도 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의 도시인 비사카파트남에서 10마일 떨어진 토틀라콘다 불교 사원에 위치한 문화재로 최근 이 지역을 강타한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탑신의 절반가량이 붕괴됐습니다. 이 불탑은 수백 년간 폐허 상태로 남아있다가 최근 복원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붕괴 사고가 이 기념물에 대한 복원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관한 의문점을 낳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안드라프라데시 주민들은 토틀라콘다 불교사원 불탑의 붕괴 소식을 비극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붕괴된 불탑이 복원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고고학계에 따르면 토틀라콘다 불교사원은 스님들의 교육기관이 있는 중심 사원으로 수백 명의 스님이 함께 생활했던 곳으로 추정되며 현재 이 불탑은 지역 관광산업의 중요한 구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과 쉼터는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데요.
조계사에서 가을 야경을 배경으로 음악을 즐기고 전통문화도 체험하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음악이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잔잔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찬불가와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의 선율이 경내를 가득 채우고 시민들은 가을밤의 작은 음악회와 어느새 하나가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야금과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연주와 노래가 이어지자 특설 무대 아래 관객들의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시민들은 아늑한 도심 사찰 경내에서 고단한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나만의 힐링과 휴식의 시간에 빠져듭니다. 조계사를 찾은 외국인들은 전통차를 시음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가을밤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소원 모빌 만들기와 캘리그래피 체험 등을 하면서 조계사만의 매력에 취하고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This program, this event is a wonderful opportunity to discover Korean culture. And this is especially amazing since we can experience traditional art and music in a city, in a big modern city, and at the same time we are in an intimate place.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음악이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는 바쁜 일상에 쫓기는 시민들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음악과 야경을 즐기고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밤을 수놓는 은은한 조명이 대웅전과 도량 곳곳을 알록달록 물들이면서 조계사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경내에 가득 핀 국화꽃들도 서울 도심의 가을 야경을 절정으로 이끄는 주역입니다. 조계사의 음악이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펼쳐져 퇴근길에 사찰을 찾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악이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는 올해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에 다시 시민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조계사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시민과 외국인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올해는 이제 국악에 좀 이제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음악회를 국악 위주로 이제 많이 퀄리티를 높여서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음악들을 좀 전문가 분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음악의 질을 높이고 또 조금 체험 프로그램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마련한 음악이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도심 속 편안한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서 조계사가 새롭게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박람회가 펼쳐졌습니다. 종로구와 조계사는 어제 제11회 일자리 나눔터 채용 박람회를 열었고 특히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일일 취업 상담사가 돼 구직자들의 고충을 듣고 취업을 위한 상담에 나섰습니다. 한참 전에 우리 조계사도 경비를 모집을 많이 했는데 인연이 됐으면 될 뻔했는데 경비는 우리도 요즘 뭐 여러 가지 경비를 채용하는 회사가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서 채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사와 종로구는 지난 2013년 첫 번째 일자리 나눔터 업무 협약을 맺은 뒤 해마다 1, 2회씩 꾸준히 채용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조계사의 일자리 나눔터가 개설된 이후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약 1,800명의 구직자들이 참가해 500명 이상이 취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이 캠퍼스 포교 활성화를 위해 대학 불교학생회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경희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이 학생들의 힐링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어 청년 대학생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회관 4층 복도를 따라 쭉 늘어선 경희대 학생들의 동아리방. 대학생들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 한켠에 경희대 불교학생회 경불회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과 달리 카페, 도서관 같은 분위기의 아늑한 공간이 불교 학생의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학생들의 발길이 뜸하고 칙칙했던 동아리방이 누구나 오고 싶고 편하게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물론 이 학교에 오늘 막상 와서 보면은 취업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현대적 그 시대적 환경 변화가 학생들이 어떤 그 종교와 좀 멀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은 미래 불교를 위해서는 전문 불자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대불련 총동문회가 설립한 사단법인 대불산하 전법지원단의 리모델링 사업. 캠퍼스 포교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제주대와 제주교대, 경북대, 성균관대 등 4개 대학, 올해는 경희대 동아리방이 새롭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대불련 캠퍼스 포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대불련이 얼마나 캠퍼스 포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은데요. 대불련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불단의 높이와 크기를 줄여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납 공간을 확장해서 비품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경희대 불교 학생회 회원들은 앞으로 리모델링된 동아리방에서 정기 모임을 가질 뿐 아니라 법우들 간 만남의 장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희대학교 이제 경불에는 이제 올해 활동을 하면서 조금 작지 않은 변화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원수도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경불의 동아리방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저희 동문 선배님들과 대불련 그리고 저희 재학생들의 이제 협조를 이제 덕분에 이제 이렇게 멋진 동아리방도 갖게 되었습니다. 경희대 불교학생회는 내년 신학기 개강에 맞춰 신규 회원 모집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경남 지역 청소년 노인 복지 분야 대표 전문법인 한가람 청소년 문화재단이 창원시 진해 청소년 전당에서 창립 21주년 기념식을 갖고 감동의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가람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감동 준 그 마음들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도록 저도 미력 하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진해 서부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재단 수탁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올 한해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재단 창립 기념식에 앞서 열린 진해 청소년 전당 개관 6주년 축제는 경남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 한가람 댄스 배틀 경연대회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문화와 활기찬 노년을 돕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2019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 행사인데요. 어르신들이 평소 감춰둔 끼와 재능을 무대에서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서울 창신삼동 김선옥 할머니가 한이 가득 서린 노래 가사를 멋들어지게 열창하자 동네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흔들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창신을동 주민들로 구성된 코리아 하모니카 종로팀은 좀처럼 보기 힘든 대형 하모니카까지 갖추고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연주했고 울긋불긋 한복으로 곱게 단장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신나는 민요 메들리를 선보이자 넘치는 흥을 참지 못한 관객들이 객석에서 일어나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지난해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불러 일약 슈퍼스타가 된 할담비, 지병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무대에 섰던 곳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가 올해는 더욱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갖춘
어르신들의 장기자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할담비 어르신이 이곳에서 배출이 되어 종로구 노래자랑에서 너무 인기를 많이 얻어서 예선을 거쳐 무대에 오른 개인과 팀은 창신, 종로, 숭인, 삼청동 등에서 온 지역 주민들입니다. 객석에서는 머리에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왕관을 쓰고 울긋불긋 풍선 막대기로 박자를 맞추며 신나게 박수치고 응원을 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매년 빠짐없이 참석해 잔치 한마당을 함께 즐깁니다. 불교계 복지관이 주최한 노래자랑에서 출발해 이제는 노인 스타의 등용문으로 거듭난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 100세 시대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 이들을 응원하면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이제 신노인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 전통 천도의식 영산제 시연회가 사단법인 광주 전통불교 영산제 보존회 주최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5회째인 시연 행사에는 태고종 광주 법륜사 주지 월인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신도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연 행사에서는 법문범패 분야의 해령 스님과 바라춤의 호산 스님, 그리고 작법의 월인 스님이 시연자로 나서 주 영산제 의식을 선보였습니다. 불교 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영산제는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는 날 영가를 극락으로 천도하는 불교 의식으로 지난 2009년 9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며 광주 영산제는 지난 2014년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됐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경제적 여건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많은데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형편이 어려운 부부들을 위해 합동 결혼식을 열어주며 늦깎이 부부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연 많은 20쌍의 부부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기다림은 설레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막상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식장이 오르니 떨림으로 바뀝니다. LH가 마련한 합동 결혼식 모습입니다. 직접 주례로 나선 변창흠 LH 사장은 28년 결혼 생활의 노하우를 전하며 소중한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로 사는 것도 다르고 사랑하게 된 배경도 다른 20쌍의 부부가 오랜 소망을 이루며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이 소중한 자리에 LH가 함께 하게 된 것을 더없이 귀한 인연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 가득 축복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강당을 가득 메운 하객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늦깎이 신혼부부들은 행복한 미래를 다짐했습니다. 예쁜 아들과 딸을 낳아줘서 고맙고 나를 항상 믿어주고 용기를 줘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내가 단단한 남편으로서 자랑스러운 가장으로서 당신과 아이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이날 합동 결혼식은 드럼 뮤지컬 공연에 이어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 소개, 핫촉점화, 주례사, 패백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복한 동행 합동 결혼식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나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부부를 해마다 선정해 웨딩 촬영에서 신혼여행까지 결혼식 전 과정을 LH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228쌍의 부부가 LH로부터 행복한 결혼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그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는 일, 바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진정한 자비행위일 텐데요.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를 앞장서 펼치고 있는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장이자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원장 능행 스님을 이현구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불교계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 기관이자 완화의료 전문 기관입니다. 네. 어떤 성격의 기관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주로 암이라든가 이런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들이 입원을 해서 정상 조절, 통증 조절, 그다음에 심리적, 정신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돌봄과 지지를 받으면서 마지막 삶의 질을 높이고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차원적인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이제 환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특별히 충실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환자 가족들을 위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 일반 요양병원하고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 심리, 또 신체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을 완화해드리고 저희 완화의료병동에서 임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영안실로 모시고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 당신이 임종한 침상에서 보통 한 10시간 정도, 길게는 15시간 정도 거기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또 배려를 하게 되죠. 국제 의료 실천 분야로 국경 없는 민들레 프로젝트라는 것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국경 없는 민들레 이름이 참 예쁜데 아, 그렇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네. 국제구호 사업의 대표적인 이름이 정토마을 국경 없는 민들레입니다. 주로 이제 요즘에는 동남아시아 오지 지역, 또 가난하고 또 그다음에 아주 외진 곳이라서 현대의학에 가닿지 못하는 그런 이제 오지 지역을 저희가 이제 찾아서 의료진과 함께 약을 준비해서 그분들을 좀 더 현대의학에 좀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의 도움을 드리는 그런 활동입니다. 스리랑카로 의료 봉사를 떠나시는 것으로 압니다. 네네. 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의약품을 준비하는데 네. 상당한 노력과 힘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11월 11일 날 스리랑카 데니아 지역에 2017년도에 엄청난 홍수가 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홍수 피해가 아직도 복구가 덜 된 상태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앓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스리랑카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토마을 후원자 분들께서 또 후원금이라든가 약품이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이제 기부해 주시고 계시고 또 정토마을과 인연이 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함께 이제 동행을 하십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국경 없는 민들레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고 싶으면 네.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스리랑카를 꼭 가지 않더라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는 그쪽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지 분유를 또 영양제를 좀 많이 준비해 가려고 하는데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후원자들이 계시면 도움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돕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실 것 같은데 아이고. 어떤 발언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이제 동남아시아를 좀 돌면서 의료 봉사를 하고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나 잘 구축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도 많고 현대의학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런 치료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토마을은 그런 어디 지역에 작은 진료소를 좀 만들어서 의료진을 좀 구축해가지고 그 지역에도 현대의학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불사를 좀 해주고 싶은 또 저희 계획이 하나 있고요. 우리 불자님들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런 병원을 하나 서울 지역에 만들어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제공해 주고 싶은 게 또 하나의 저희의 그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종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의 능행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대승의 법계에는 차별이 없다는 교리를 담은 불교 경전, 제조본 대승법계 무차별론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본 대승법계 무차별론은 1244년 목판을 새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찍은 책으로 제조본은 8만 대장경으로 알려진 제조대장경으로 편찬한 책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와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3.1 독립선언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문 세계지도 만장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 앞면 위쪽에는 세계지도와 한반도 지도가 나란히 배치됐는데 특히 한국 지도에는 독도와 동해를 부각한 뒤 독도는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심장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주의 독특한 문화유산인 도대불과 잣성 등이 제주도 향토유산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제주도 특유의 향토 문화 자원 중 역사, 예술, 학술, 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 자산을 발굴해 향토유산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사가 낮에는 취업 박람회로 구직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했고요. 밤에는 음악회 등 문화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도심 속 사찰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불교 1번지라는 수식어가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